수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국제뉴스의 간판 기자죠.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치동입니다. 제가 좀 소개할 때 약간 미사 요구를 넣습니다. 만족하십니까? OBS 간판 기자이신 최진만 앵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좀 청취자분들이 뭐 하는 거야? 빨리 진행해 이러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첫 소식 들어가죠. 또 나왔습니다, 이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네네. 요 얘기 좀 하시려고요. 네, 오늘 뭐 새벽에 속보가 좀 떠가지고 그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어떤 거예요? 즉흥적으로 인도하고 파키스탄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인도가 오늘 이제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고요. 파키스탄이 즉각 보복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네. 전투기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최북단 위쪽 그리고 중국 아래쪽에 위치한 이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분쟁은 오랫동안 계속돼 오지 않았습니까? 힌두교 국가인 인도하고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간 뿌리 깊은 종교 갈등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번 충돌의 발단은 지난달 22일에 벌어진 테러 사건입니다. 인도가 이제 시료 지배 중인 파할감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 인근에서 현지 이슬람계 무장 단체가 관광객을 공격해서 26명이 숨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다가 급기야 드론 공격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번에는 미사일 공격까지 서로 감행을 한 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에 이제 영국에서 각각 독립하고 나서 1965년에 전쟁을 벌인 바 있기도 한데요. 이후 양국 모두 이제 문제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일부 외신에서는 뭐 자칫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정학적 구도도 복잡합니다. 미국은 이제 인도를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인도의 라이벌이면서 파키스탄의 사실상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미중 대리전이네. 또 이제 그런 양상으로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물리적 충돌이 잘 마무리돼야겠지만 혹시라도 확대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그 기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이제 핵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설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죠? 뭐 이제 핵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싸움이 커지면 진짜 극단의 상황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만 또 잘 아시듯이 이 핵무기 자체가 억지력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함부로 깊숙이 공격하기는 어려운.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좋게 보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로 핵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하면 파국의 길로 공동 파멸의 길로 가지만 오히려 핵 때문에 함부로 큰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자제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얘기 진행되면 나중에 또 좀 추가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얘기해야 될 텐데, 이거 뭐 아까도 저희가 이 주식 그 브리핑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해외 제작 영화에도 관세를 때리겠다. 저는 솔직히 이 속보 듣고서는 좀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 뭐죠? 저기 개그 코너에 뭐 감정 관세. 뭐 토크 관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되게 웃겼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살면서 진짜 관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다루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거는 듣지 못했지만 100%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영화 산업, 문화 콘텐츠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데요. 트럼프 특유의 이제 먼저 쏘고 나서 조준하기,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어젠다 세팅 전술로 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이 관세 보복 조치로 할리우드 영화 수입 제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를 강화한 겁니다. 뭐 이거에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가 평소 영화 업계에 관심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일례로 출연했잖아요, 영화. 그 나홀로 집에 그치. 그 예. 호텔에서 예, 맞아요. 나오는 주인공 장면 남자애랑. 예. 그렇죠. 카메오로 출연도 했죠. 일례로 2020년에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작품상, 감독상 뭐 이렇게 해서 사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개적으로 뭔 소리냐, 음. 외국어 영화상인 줄 알았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오스카 최고의 영화상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영화 산업에 뭐 어떻게 보면 애착, 뭐 작곡 영화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이 영화 관세 카드가 이에 대한 실효성 말씀도 하셨지만 보고 이제 피식 웃었다고 하셨잖아요.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 영화 수입 자체를 막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네. 미국 영화 제작 업체,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고 하죠. 이 스튜디오의 외주, 아웃소싱 관행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골 촬영지가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영국, 이태리 이런 데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 뭐 음향 추가 이런 거 후반 작업도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네. 아시지만 블록버스터 한 편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스텝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지 코디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 뭐 조명 전문가 이런 그 일자리가 다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창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내 할리우드 이 종합 예술인 할리우드 영화 관련 일자리가 팍팍 줄어드니까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 이렇게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 요즘 시대가 넷플릭스 같은 게 이제 대세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게 이게 손대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생각하는 게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근데 기자님 이거 트럼프의 관세 지원 사격에 구글이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손에 넣은 것 같다.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것도 조금 그렇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정밀 지도 지도 중에 아주 이제 해상도가 높은 고정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구글이 호시탐탐 노려왔는데 이번에 또 재차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죠. 15일에 국토부가 1차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구글은 2021년하고 5년 뒤인 2016년에도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이제 해외에 있는 서버로 반출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치 중인 이 안보 현실을 이유로 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밀 지도라 하면 50m 되는 거리를 지도에 1cm 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서 예. 이게 이제 해상도가 워낙 높으니까 군사시설과 같은 민감한 지역 정보가 그렇죠. 외부로 노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하나 논란거리는 일각에서는 구글이 이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서 해외로 반출하려 한다. 이건 이제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국내 티맵, 또 네카오,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 디지털 지도를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 산업 보호 논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구글은 미국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 사안이 한미 간 관세 협상 테이블에도 오를 전망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등에 업고 이번에는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 군사 시설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설은 이제 볼러 처리를 하는 예.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열병식 있잖아요. 러시아 열병식. 네네네네. 근데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푸틴 대통령 만날 예정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시 주석이 오늘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모레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열병식에서 푸틴하고 시진핑이 나란히 단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예. 제가 뭐 이 행사의 취지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2차 세계대전 종식 80주년 기념 행사. 이제 둘이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죠. 러시아는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 거를 기념하고는 거고요.
예. 이제 이번에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일본을 그렇죠. 상대로 이겼다는 80주년 전승절 행사를 9월 달에 합니다. 이제 시기가 좀 다르죠. 전쟁이 끝난 시기가 예. 완전히 끝난 시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진핑이 러시아 행사에 참석해주고 예. 9월 달에는 푸틴이 중국 행사에 참석하는 일종의 외교적 품앗이 인셈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거고요. 예. 특히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협박을 하고 있고 푸틴에는 종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양측 간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도 관건인데 지금은 이제 최동해 그 위원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정은이 원래 이번에 답방할 차례이고 또 갈 기회인데 예. 좋은 기회죠. 현재로서는 불참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우리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평소처럼 기차로 이동하게 되면 행사가 내일 모레니까 이미 평양을 떠나서 국경을 넘었어야 되는데 관련 동향이나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참할 거라는 이제 그런 국정원의 판단도 있었지만 오늘 그 크렘린 궁에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요. 예. 발표가 됐어요.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하는 걸로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럼 최룡해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은 왜 그런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김정은이나 최룡해도 사실 국가 원수급 아닙니까? 예. 의전상 국가 원수죠. 김정은이나 최룡해가 이번에 안 가는 게 모스크바에 안 가는 거냐, 못 가는 거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뇌피셜로 시진핑이 푸틴에게 김정은이 오면 나는 빠지겠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북중러 정상급이 한 자리에 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나는 너와 같은 급이 아니야 이건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시듯이 중국은 북중러 프레임에 한 팀으로 원팀으로 묶이는 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중러가 협조할지언정 북중러로 세트로 묶이는 거에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 급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최근 북중 간 불편한 기류가 있기도 하거니와 시진핑이 김정은과의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겸상을 꺼리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 뇌피셜입니다. 이 맞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시간이 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승절이 이번 주 9일인 거죠? 오는 9일. 네,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네.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또 다음 주에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여기까지 이치동 기자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